네, 안녕하십니까. 세금 잡는 닥터북, 저는 닥터코 지용입니다. 자, 저희가 벌써 이제 면세 사업자, 과세 사업자 신고 점검하는 서류를 다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손익계산서 쪽으로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그 15차 시부터는 실전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서류들을 좀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소득세 신고 점검하는, 이제 무료 점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럴 때 이제 손익계산서를 받게 되고 계정변환장, 감가상각명세서 이 세 가지 종류를 이제 제가 3종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이 3종 서류를 받는데 이 서류가 각각 의미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오프라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료 체험이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닥터북 기능 정도만 잠깐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간단하게 브리핑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세무 리스크 점검을 통해서 계약으로 바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으로 바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지 못하시겠지만 무료 점검을 통해서 비대면, 즉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아요. 금액도 물론 크고요. 자, 그러면 그 3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3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병이원 소득세 점검을 위한 3종의 신고서를 이해하고 점검 방식을 학습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자, 본차 시에서는 종류와 상관관계를 예시와 상관과 함께 뭐 장부의 특성은 뭐 관련 취지 학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15차 시에는 전체적인 3종의 상관관계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세 가지 서류가 그 다음에 각 장부의 특성은 관련 수업에서 학습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손익계산서. 잘 아시겠지만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의 수익과 손익이죠. 손실과 수익이죠. 수익과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손해일 수도 있고 이익일 수도 있잖아요. 1년 동안의 수익과 거기에 대응하는 비용을 정리한 장부.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1년 동안의 장사한 결과, 이익의 결과를 보시면 되겠죠. 손익계산서를 보고 여러분이 챙기실 거는 최근의 소득률 추이. 자, 그럼 최근의 소득률 추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뭐 최근 3년간 적어도 2년 정도의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 소득률 추이를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계정과목, 소득금액 등의 세무 리스크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요청을 하면 비교식이 나와요. 비교식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1기, 여기가 2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제 1기에서 2기로 변함에 따라 그 소득률도 변화가 있을 거고 또 소득금액도 변화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손익계산서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손익계산서를 한번 볼까요? 이 손익계산서도 우리가 821 병이원 소득세에서 충분히 봤는데 또 이 수업은 소득세를 듣지 않고 바로 컨설팅 기초로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기와 3기, 개업한 지 2년 됐다는 얘기고 3년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개인 사업자 손익계산서는 법인과 달라서 무조건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설사 전기에 개업을 뭐 9월에 했다 하더라도 표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매출액으로 이렇게 처음 파트가 돼 있죠. 15억이네요. 15억이 전년도 10억이었고 매출액은 일반 진료 우리 비보험이라고 배웠죠. 그다음에 의료보험, 그다음에 의료보호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자 매출원가는 기초 1월 1일 날 냉장고 열었더니 6,900만 원어치 있었고요. 올해 동안에 그러니까 3기 23년이라고 한다면 23년 동안에 4억 넘게 샀어요. 이건 산 겁니다. 샀다. 그런데 기말에 이만큼 남겼어요. 그래서 요 1번 플러스 2번을 한 값에서 마이너스 3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요 값이. 다시요. 6,900 있었죠? 6,900과 4억 4,400을 더해보세요. 더한 다음에 얘를 빼보세요. 그럼 요게 나오죠? 무슨 뜻이에요? 1월 1일 날 기초의 냉장고에 열어봤더니 6,900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23년도에 4억 4천만큼의 약을 샀어요. 그러다가 12월 31일 날 신고할 때 약장에 요만큼 남겼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요게 27%란 얘기고 매출원가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 주요 경비와 매출액이라는 파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또 기억이 안 나시면 되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27.1% 매출원가는 비슷하네요.
그래서 총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가 이익이 나온다. 10억이 나왔네요. 전년도 7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에서 비용을 빼야 되겠죠. 빼는 걸 보통 판매 관리비라고 하는데, 뭐 급여 포함, 즉 잡급은 이제 알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바. 그다음에 퇴직급여, 본위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요즘 이제 기업 추진비로 바뀌었죠.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죠. 자,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통신비, 전력비, 뭐 기타 블라블라 해서 나온 내용들이 나왔고, 여기서 샘플로 보이는 거는 비율이 표기가 돼서 우리가 아주 보기가 좋아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손익계산서를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비율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엑셀 파일에 넣어서 비율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우리 오프라인 수업할 때 엑셀 파일 제가 보여드리죠. 그 엑셀 파일에 입력을 하면 비율 다 나와요. 자, 올라가서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거예요. 이제 디테일은 우리가 이제 관련 차시에서 공부한다고 했고, 이 손익계산서를 봤는데, 자, 이 손익계산서의 단점은 어떤 게 있어요? 목차 합계만 나와 있죠. 합계만 표기가 된 거예요. 합계만. 그렇다 보니까 실제 상세 금액을 알고 싶다. 상세 금액을 알고 싶다. 이 상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접대비가 지금 2,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접대비가 과연 2,500만 원씩이나 내가 신고한 게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원장님이 갖고 계신다면 2,500만 원의 접대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정별 원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상관관계는 손익계산서의 계정 과목별 상세 내역을 표기한 게 바로 계정별 원장이고, 자, 중요한 세무조사 때 항상 보는 자료예요. 항상 디폴트입니다. 즉 계정별 원장을 보면 계정별 원장을 우리가 점검을 하잖아요. 점검을 하면 어느 정도의 세무 리스크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의 세무 리스크는 파악이 가능해요. 가능하다. 그만큼 손익계산서와 계정별 원장은 한 몸입니다. 얘하고 손익계산서는 한 몸이에요. 왜냐면 계정별 원장의 요약본이 손익계산서고 손익계산서의 풀 버전이 계정별 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란성 쌍생어 같은 내용이에요. 두 개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나머지 한 장이 있는데, 요 계정별 원장에 대한 부분이 나왔네요. 자, 2,500 기억나세요? 손익계산서의 접대비가, 손익계산서 접대비 이제 2,500이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2,500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내리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따라서 2,500만 원의 상세 과정을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계정별 원장을 통해 볼 수 있는데, 그 계정별 원장을 저희가 받아본 거예요. 봤더니 이제 축의금이 이렇게 나갔네요. 20만 원씩 나갔고, 그 다음에 뭐 사업자 카드 썼고, 이렇게 블라블라 썼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바로 경조사비로 나간 게 대부분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2,500만 원을 받는 이 계정 과목의 상세가 원장님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과다하게 들어가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언제요? 신고 전에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료 체험을 할 때 이 3종을 받잖아요. 이제 감가상각명세서는 아직 안 받았지만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근데 감가상각명세서 3장을 받는 거는 이유는 그 각각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세무 리스크를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이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받았고 계정별 원장 엑셀 파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명세서를 하나 더 받을 수 있어요. 감가상각명세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형과 무형이 있습니다. 유형은 이제 시설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무형은 이제 소프트웨어.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무형의 감가상각 자산은 영업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양수할 때 반드시 영업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 우리 기타 소득에 대한 부분은 병원 소득세 부가세 때 설명드렸죠. 기타 소득 과세 부분, 또 얼마 이상은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쪽 좀 보셔서 다시 보세요. 자,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에 따른 비용 처리 방식인데, 정액법 매년 20%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일정하게 20%씩 5년간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정률법이면 연차가 있어요. 4년이 있고 5년이 있는데 4년은 좀 빠르게 감가상각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50% 초반대라는 거 알고, 이건 45.1%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5년은 조금 더 이 잔액에 대해서 또 동일하게 감가가 되는 거예요. 정액은 전체를 5년이다 그럼 5번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20%씩 이렇게 균등하게 가져가는 게 정액이고,
감가는 정률은 처음에 45.1%를 했다면 잔액이 남으면 또 45.1%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횟수가 끝나면 만약에 5년이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제로가 되는 방식이 정률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취하는 감가상각의 제도의 특징은 임의감가상각 제도라고 해서 세법상 정해진 범위 내에서 금액과 시기를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면 우리가 비용이 많아요. 비용이 남아요. 그럼 감가를 좀 늦춥니다. 왜요? 어떤 기준 때문에? 정해진 상각 범위 내에서 금액과 시기를 선택 가능하니까. 근데 비용이 부족해요. 비용이 없어요. 그러면 감가를 풀로 집어넣겠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신고한다고 해서 임의상각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볼까요? 디테일보다는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거니까 유형자산 상각 명세서도 볼게요. 좀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좀 키울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말씀드린 대로 뭐 의료기구, 비품, 뭐 시설청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언제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언제 샀는지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상각률이 나오죠. 상각률이라는 얘기는 자 5년 즉 5회라는 거예요. 5번에 나누 최소한 5번 최소한 5번에 나누어서 하세요라고 했을 때 45.1% 그 다음에 상각비가 들어가서 나머지가 남아있다. 이런 상태를 보시는 건데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저희 회사에서 무료 체험 중에 유난히도 감가상각 자산이 누락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누락. 자, 첫 번째는 양도 양수 과정에서 누락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유요? 이유는 몰라요. 그냥 누락됐어요, 그냥. 두 번째, 실제 인테리어 업자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당연히 계산서도 없었고 누락됐어요. 자,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발생을 되는데 그 발생되는 거를 최소 한도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산의 명세서를 봐서 어느 정도가 맞는지 이건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다 지운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유형자산 감가 명세서로 원장님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리뷰를 할 때는 원격으로 할 때는 이 내용들을 물어봅니다. 어떤 게 혹시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유형자산 명세서를 받으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보시면 자산별로 감가 연수 상각률 이런 거 다 나오죠. 소득률 조정을 위한 감가상각비 한도 점검. 자, 무형은 말씀드린 대로 영업권이에요. 영업권. 그리고 이 무형자산은 5년 동안 5번에서 걸쳐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기초가액이 2,750이에요. 2,750이 권리금이라는 얘기죠. 영업권 이만큼을 했고 요거를 나누는 게 보세요. 5년이잖아요. 5년 5번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20%씩 그렇게 해서 당해년도가 뭐 1,650이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뭐 이만큼 남은 거다 이런 얘기죠. 결국에는 우리가 3종을 받는다고 했는데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감가상각 명세서를 통해서 이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자산의 현황이라든가 향후에 경비가 부족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류를 각각의 차시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